엔드노트 2025 활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의 목차 페이지입니다. 크게 네, 다섯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엔드노트 개요와 설치 환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두 번째로 펀메드와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원문을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집한 레퍼런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워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그램에서 인용과 참고 문헌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엔드노트 온라인을 활용한 자료 연동과 공유 기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가볍게 좀 들어주시고 전반적인 교육 내용과 시연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엔드노트 개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대표적인 서지 관리 도구이자 참고 문헌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검색한 논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다음에 논문 작성 시 워드 프로그램과 연동을 해서 저널 양식에 맞는 참고 문헌을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워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간혹 대학원 선생님들 중에 한글 문서로 논문 작성하시는 분들은 요 엔드노트랑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워드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널 양식에 맞는 참고 문헌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뭐 한두 편의 논문을 인용하는 것보다는 학위 논문이나 학술 연구 논문의 참고 문헌 수가 많아질수록 좀 효과가 확실히 체감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서지 관리 도구는 엔드노트 외에도 뭐 맨들레이나 조테로, 페이퍼, 뭐 레퍽스와 같은 도구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구들은 온라인에서 유료로 접속하여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인데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은 우리 인제대학교 산하의 의학도서관과 각 부속 백병원의 의학도서실을 통해서 이용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용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서지 관리 도구가 이 엔드노트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러면 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위치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육 자료에 있는 부산 캠퍼스, 그러니까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및 부산 백병원에 소속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백병원 교수님들께서는 각 의학도서실의 자료실에 가시면 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엔드노트 페이지를 찾아서 가시면 이렇게 OS에 따른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윈도우를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교육도 윈도우 OS를 기준으로 엔드노트 활용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받으실 때 유의사항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각 그 도서관에 걸려 있는 그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 파일의 형태는 이렇게 압축된 압축 파일입니다. 이 다운로드된 그 압축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설치를 하면 개인이 뭐 엔드노트를 구입했을 때 부여받은 별도의 키를 입력하라고 하는 일종의 에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나서는 반드시 압축을 해제한 후에 설치를 진행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기간 라이센스가 적용된 엔드노트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워드나
파워포인트에 엔드노트 리본 메뉴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자주 문의하시는 케이스가 이미 엔드노트 뭐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엔드노트 2025를 좀 재설치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제어판으로 가셔서 기존에 있던 엔드노트 프로그램은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는 작업 중이시던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 뭐 파워포인트 이런 파일들, 작업 파일들은 창을 좀 모두 닫아주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뭐 별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설치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엔드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용어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는 엔드노트로 반입되는 논문의 논문 정보라고 봐주시면 되고, 라이브러리는 엔드노트를 작업하기 위한 파일명입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 스타일은 우리가 엔드노트를 사용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각각의 학술지의 투고 규정이 다르고 레퍼런스 스타일이 다른데 요거를 좀 단순하게 도구를 이용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풋 스타일은 저널의 출력 스타일인 레퍼런스 스타일이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네 번째에 있는 이 필드 코드라는 용어는 마이크로 워드와 엔드노트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연동하였을 때 적용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매크로들을 필드 코드라고 하는데, 엔드노트에서 이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아웃풋 스타일, 필드 코드 이 네 개가 다 있어야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것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드노트를 설치하고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면 보이시는 기본 화면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 화면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은 지금 제 레이저 포인트가 있는 이 왼쪽 부분은 그룹과 태그를 활용한 분류를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룹 패널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은 가운데 수집된 부분, 그 레퍼런스의 목록을 볼 수 있는 레퍼런스 패널입니다. 오른쪽에는 특정 그 수집한 논문 정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선택한 논문의 상세 정보와 PDF를 확인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이 구조들을 기준으로 좀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엔드노트 그 공식 그 공급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 유저 가이드 페이지입니다. 지금 첫 번째 링크 클릭해 보시면 엔드노트 공급사에서 매번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교육 영상, 영어 영상이긴 하지만 최신 정보를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아랫부분에서는 립 가이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영어 페이지이긴 하지만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교육은 90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 엔드노트의 모든 기능을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논문 작성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기능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이후에도 사실 엔드노트 사용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도서관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되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페이지, 웹페이지를 함께 활용하시면 실제 사용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엔드노트 개요 및 설치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원문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업을 시작하실 때는 이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워드 문서나 뭐 엑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새 문서 열기입니다. 새 문서를 여셔서 작업을 시작하고 하나의 작업 파일을 저장한 상태에서 계속 활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 엔드노트는 라이브러리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의 작업 파일을 생성하면 두 가지의 형태의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파일 이름은 NLM 형식과 그리고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가지고 같은 위치에 저장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작업하는 중에 에러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생성하는 시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설치하시고 윈도우 검색창에 잠깐 제가 화면을 전환해서 보여드리면 네, 이 윈도우 검색창에서 엔드노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앱이 하나 나타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엔드노트를 앱을 열어주시면 네, 잠깐 화면이 고르지 않았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엔드노트 앱을 활성화해 주시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새 라이브러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Create a New Library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는 내 문서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내 문서에 오늘 날짜로 한번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하나 저장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엔드노트에 레이아웃 작업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나타나는 라이브러리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릴 것은 이렇게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나면 문서에 가면 실제로 라이브러리의 그 파일이 수정한 날짜대로 보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로 만든 NLM 파일과 그리고 오늘 날짜로 만들어진 데이터 폴더 이렇게 두 가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NLM 파일에는 라이브러리의 레퍼런스 목록이 담긴다고 보시면 되고 데이터 폴더에는 목록에 있는 논문 정보와 파일 그리고 라이브러리 텀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아웃풋 스타일과 같은 설정 정보들이 담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두 개의 파일이 하나의 위치에 동시에 있어야 되고 또 엔드노트와 워드 작업을 할 때는 생성한 라이브러리가 늘 열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성된 라이브러리의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대표적인 5가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 논문을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펀메드에서 엔드노트로 검색 결과를 수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검색 결과 화면 아래 이 Send to Citation Manager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에 사용될 검색식은 지난주에 우리 펀메드 교육에서 검색 시연 예제로 사용을 했던 그 예제를 그대로 사용해서 비만과 행동치료 관련 검색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가져갈 논문은 이 비만과 행동치료 관련도 높은 순 디스플레이 옵션을 페이지에 있는 50개까지 관련도 높은 50개의
논문 검색 결과를 엔드노트로 수집한다라고 정렬을 한번 재정렬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send to 아래 사이테이션 매니저 기능을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이 디스페이지에 있는 50개의 검색 결과를 가져가는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create 파일로 이 검색 결과의 정보를 엔드노트로 수집할 정보를 저장한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연하고 있는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인데 뭐 사파리나 그 엣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모두 이런 식으로 같은 플로우로 기능을 선택을 해주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검색 결과가 하나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 파일을 열기 하시면 클릭해서 열기 하시면 제가 생성해 둔 라이브러리에 올 레퍼런스 부분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수집한 검색 결과가 50가지, 50건이 수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학술 DB, 즉 펀메드에서 검색한 결과를 엔드노트로 그대로 수집을 해서 이후에 논문 작성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용할 참고 문헌 전체를 좀 미리 수집해 두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논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문에 인용이 필요한 문헌만 선별해서 수집하는 방식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비만과 행동치료 필요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그 필요성에 대한 논문을 적어 놓고 PMID 그 펀메드의 고유 넘버죠. PMID만 이렇게 저장을 해둔 다음에 내가 본문에 인용할 논문만 이 라이브러리로 수집할 때는 이 엔드노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펀메드 검색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원하는 PMID 논문만 선택해서 펀메드 논문을 직접 라이브러리로 삽입하는 과정을 한번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 라이브러리 화면에 그룹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온라인 서치 기능이 있고요. 그 아래 세 번째에 보시면 펀메드 NLM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내 라이브러리와 좀 다른 레이아웃이 나오고 펀메드로 연결돼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PMID가 있다면 이렇게 PMID들을 좀 OR로 조합을 해주시고 그리고 미리 내가 필요한 본문에 인용할 문헌의 펀메드 고유 넘버인 PMID만 검색을 해주면 세 가지 검색 결과만 이 나의 엔드노트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검색 결과를 내 라이브러리 올 레퍼런스에 옮기는 방법은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택된 논문이 나의 라이브러리로 지금 옮겨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펀메드 이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결과를 수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펀메드와 인터페이스는 다르지만 뭐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엔드노트를 선택하고 몇 가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에 그대로 실행하면 자동 반입되는 그 플로우는 동일합니다. 다만 펀메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0건까지 논문을 한 번에 저장 가능하고 이 웹 오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건까지 원문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크란 라이브러리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보건학 분야의
보건학 분야의 대표적인 2차 문헌 검색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코크란만의 리뷰와 코크란만의 RCT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들과 조금 상이하게 자료 유형별로 엔드노트에서 반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인제대학교 학도서관의 학술 DB로 가서 코크란으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에비던스 높은 저널들이 많기 때문에 논문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펀메드 이외의 보건의학 분야의 논문을 찾고자 하실 때는 이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측 상단에서 바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일단 어드밴스드로 들어가서 서치 매니저에 이미 검색식을 만들어둔 검색 결과를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더에 보시면 숫자를 클릭하면 검색 결과가 자료 유형 탭별로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크란 리뷰, 프로토콜, 트라이얼 자료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외에 자료 유형들도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근거로 합성하는 자료 유형은 트라이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트라이얼 탭으로 가서 내가 엔드노트로 수집하고자 하는 뭐 전체 1994건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가져가면 검색 그 수집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코크란 리뷰 논문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란 리뷰 탭을 선택하고 Select All로 10가지 논문을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Export Selected Citation 링크를 클릭하면 포맷을 리스 엔드노트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 엔드노트로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코크란 라이브러리에서 검색한 검색 결과를 엔드노트로 가져갈 수 있는 파일이 또 우측 상단에 하나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기 하시면 또 엔드노트 imported reference, 최근 반입된 레퍼런스 부분에 방금 선택한 10건의 논문의 논문 정보를 이렇게 쭉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크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자료 유형별로, 탭별로 반출을 좀 상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다른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오늘 국내 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신청자에 계신 것 같아서 리스트에서 결과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도 캡처를 해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구글 스콜라도 설정을 하나 하시면 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건의 논문을 한 번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한 건씩 또 엔드노트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교환에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엔드노트로 자료를 수집할 때 엑스포트 혹은 사이트 기능을 통해서 엔드노트로 반입이 가능하다는 게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출 옵션에서 엔드노트 또는 리스트 형식을 선택하시고 파일 다운로드 후에 열기로 실행하셔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가지고 온다라는 그 흐름은 데이터베이스마다 이름이 조금 다르고 인터페이스가 조금 다를 뿐 흐름은 유사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정보는 우리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죠. 각 학술 DB에서 색인되어 있는 서지 정보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별로 뭐 입력 규칙이나 색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지고 온 논문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혹은 내가 투고해야 될 저널 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이펍으로 이렇게 들어온 출판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가 비어 있거나 연도가 실제 출판된 연도랑 조금 다르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논문을 선택하고 우측에 있는 레퍼런스 패널에 에디트 패널에서 직접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툴의 find 지금 제 하살표가 있는 이 부분에 find reference update 기능을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 레퍼런스 정확도 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수집한 논문 정보가 올바른지 한 번 더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에디트 패널에서 수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행본이나 웹페이지처럼 좀 자동 반입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엔드노트에서 직접 입력해서 그 논문 정보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실 때는 이렇게 자료 유형별로 필수 항목이 다릅니다. 이런 필수 항목들은 투고 규정을 기준으로 어떤 정보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직접 입력하는 위치는 레퍼런스 패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레퍼런스 타입을 선택할 수 있고 총 54개의 입력 필드로 구성된 이 에디트 패널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에디트 패널에서 모든 그 필드를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료 유형이나 투고 저널 양식에 따라서 핵심 정보만 입력을 하시고 세이브 해주시면 자동으로 반입된 논문 정보와 함께 수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엔드노트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제 수집된 자료의 원문을 함께 수집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에는 수집한 레퍼런스의 원문을 자동 반입할 수 있는 Find Full Text 기능이 있습니다. Find Full Text를 활용하는 방법은 내가 원문을 수집할 자료들을 선택하고 이 주요 아이콘 플러스 버튼이 있었던 그 아이콘 중에 이 돋보기가 있는 Find Full Text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 그룹 패널에 실제로 내가 찾고자 하는 원문을 찾고자 하는 38개 중에 뭐 10개는 찾았고 뭐 몇 개는 찾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룹 패널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결과의 기준점은 내가 수집하고자 하는 그 PDF에 DOI가 없는 오래된 그 논문이거나 아니면 엘스비어 출판사처럼 출판사에서 엔드노트의 직접 원문 수집에 대한 저작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뭐 프리 논문 위주로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논문 중에 저작권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원문을 수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기능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특정 학술지의 이슈 전체를 논문으로 그 정보로 수집해 놓고 이 기능을 통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량의 논문을 그 원문을 저장하는 것은 전자자료 공정 이용이나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풀텍스트, 파인드 풀텍스트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시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Find Full Text를 이용하는 방법은 내가 풀텍스트를 찾을 레퍼런스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셔서 Find Full Text 아이콘 보이시죠? 이 위치에서 이 기능을 선택해서 활성화해 주시면 이 그룹 패널에 Find Full Text 밑에 아래에 보시면 5건의 논문을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찾게 되면 Found PDF에 이렇게 자동으로 원문이 붙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다시 요 위치만 시험 보여드리고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다음에 나중에 PDF가 붙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문 자동 반입이 안 된 경우에는 뭐 저작권이나 유료 논문인 경우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찾고자 하는 원문이 있다면 그 논문 정보에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오픈 URL 링크를 버튼을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픈 URL 링크 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 도서관에 그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Find Full Text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요 링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도서관에 논문이 있으면 PDF가 있다고 나오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원문 복사 서비스 신청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PDF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쌤들께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 라이브러리 자체에 내가 다운로드된 PDF를 어태치 파일로 넣어주시면 또 이 한 라이브러리에 논문 정보뿐만 아니라 원문도 함께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find full text를 실행한 화면입니다. 지금 하나의 PDF가 붙었다라고 보이고 이 PDF가 수집되었다라고 있는 항목을 클릭해서 PDF 패널로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PDF가 자동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PDF 패널에서 이 창을 조금 더 크게 하시려면 PDF 메뉴의 맨 우측에 있는 오픈 PDF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창이 크게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서 뭐 필요하신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하거나 메모를 하거나 이런 마크업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교환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PDF 기존 기능은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2025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으로 PDF 내용에 대한 번역, 요약 내용을 키 테이크어웨이 기능을 통해서 PDF 요약해 준 부분이 우측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2025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고 우리가 10월 교육했을 때, 11월 교육했을 때랑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요약뿐만 아니라 이 PDF에 대한 그 생성형 AI 챗 기능을 활성화해서 또 이 PDF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기능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엔드노트 웹에 웹 계정이 하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책 기능을 이 데스크탑 버전에서 활용하시려면 이 논문을 엔드노트 웹 계정과 공유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지금 엔드노트 계정을 만드는 위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딧 프레퍼런스에 가셔서 이 싱크된 요 부분에서 계정이 있으시면 계정 정보를 넣어서 확인 적용만 해주시면 바로 이 기능이 데스크탑 버전에서 활성화되고 만약에 계정이 없으신 경우에는 제가 다시 지금 교환에 있듯이 Enable Sync로 가셔서 Sign Up 기능을 통해서 한 번 더 계정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정을 통해서 우리 엔드노트 데스크탑의 헬프 그 메뉴에 가시면 엔드노트 웹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어, 메뉴가 있습니다. 엔드노트 웹을 클릭해 보시면 엔드노트 웹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엔드노트 웹페이지에 만약에 이 PDF를 넣어 놓으면 PDF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PDF 영어 논문을 한글로 바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추가되어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다시 로그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직전에 시연을 했을 때는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보여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늘 시연 화면이 말을 듣지 않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 로그인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선생님들께 구두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엔드노트 웹 계정을 로그인 하시면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 이 PDF 그 각 논문에 대한 PDF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논문을 선택하시면 PDF 패널에 PDF가 담겨 있고 이 PDF를 조금 더 크게 보기 하시면 논문에 대한 요약본도 나타나고 이 PDF에 대해서 한글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뭐 이 메소드의 핵심 내용이 뭐야? 아니면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세 가지를 말해줘라고 얘기했더니 물어봤더니 굉장히 또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엔드노트 자체에도 엔드노트 웹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챗 PDF와 같은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점 한 가지와 이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안 되지만 온라인 버전으로 가시면 이 영어 논문을 PDF 파일로 한글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런 기능들도 번역 기능도 추가되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연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교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목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DF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이런 마크업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원문을 수집하고 나서, 레퍼런스 수집하고 원문까지 수집하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중요한 기능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 기능입니다. 레퍼런스를 분류하는 기능이 그룹과 태그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이 그룹은 엔드노트에 계속 전통적으로 분류 기능을 해왔던 메뉴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그 컴퓨터에서 폴더를 만드듯이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논문들을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드노트 화면으로 가서 제가 일단 all reference에 커서를 두고 쭉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my groups라는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my groups 클릭하시면 create group 이런 크리에이트 그룹이라는 첫 번째 메뉴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 그룹, from groups 이런 기능들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스마트 그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건부를 주고 뭐 이 키워드가 있는 것은 자동으로 모아줘 하는 그런 자동 분류를 할 수 있는 기능이고 from groups 같은 경우에는 내가 A 그룹과 B 그룹을 만들었는데 A 그룹에는 있고 B 그룹에는 없는 논문을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그룹 사이를 불리한 연산자를 사용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그룹 기능들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표준적인 크리에이트 그룹이고 크리에이트 그룹을 클릭하면 네, 제가 만약에 펀메드에서 가져온 논문을 모으고 코크란에서 가져온 논문 DB별로 모으고자 하실 때는 DB명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뭐 그 외에 키워드별로 만드실 수도 있고 등등 본인의 방법으로 그룹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펀메드에 먼저 수집했던 53개의 논문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레퍼런스의 레코드 넘버 순으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고 레코드 넘버가 내가 수집한 그 순서입니다. 순서라고 그 나열된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53번까지 이렇게 쭉 선택을 했고 얘를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PDF 그룹으로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mported reference에 가면 내가 최근에 반입했던 코크란에 있는 논문 총 10개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논문들을 선택해서 코크란 그룹으로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크란 그룹에도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에 있는 많은 레퍼런스들을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그룹 기능을 통해서 분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하실 수 있는 거는 태그 기능입니다. 태그 기능은 말 그대로 총 7개의 태그를 만들어 두실 수 있고 이렇게 색깔별로 태깅을 해서 자료를 분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과 조금 다른 점은 하나의 문헌에 이렇게 다수의 태그를 붙일 수 있어서 유연한 다중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상이한 부분이고 두 가지 중에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레퍼런스 분류를 해주시면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좀 더 편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논문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레퍼런스 그 리스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내가 수집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인데 요거는 교환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한 레퍼런스를 분류하시고 나면 중복 문헌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 중복 문헌이 내 라이브러리에 그대로 있다면 내가 워드에서 인용 문헌을 삽입할 때 중복 문헌에 대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문헌 제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중복 문헌을 제거하는 위치는 all reference의 커서를 두시고 라이브러리의 find duplicate 메뉴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의 find duplicate 메뉴를 실행시켜 주시면 중복 문헌이 없는 경우는 그냥 없습니다라는 그 창이 나타나고요. 중복 문헌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들어온 거, 뭐 그 뒤에 들어온 중복 문헌이 이렇게 있다. 둘 중에 뭘 킵할래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는 전체 중복 제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하시고 3번 부분에 있는 Keep Remaining References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들어온 문헌만 남기고 뒤에 들어온 중복 문헌은 모두 휴지통으로 자동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All Reference에 커서를 두시고 라이브러리에 Find Duplicate 메뉴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뭘 남길래라고 물어보는데 총 2개의 중복된 문헌이 있고 하나를 남겨야 되는 상태면 쭉 보시고 하나만 남기셔도 되지만 보통 우리가 작업하실 때는 중복 문헌이 조금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Keep Remaining Reference 이 버튼을 클릭해서 중복된 문헌 3개는 자동으로 휴지통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중복이 없는 총 60건의 논문에서 우리가 본문 내 인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중복 문헌을 제거하는 설정은 기본적으로 엔드노트 프로그램에서는 4가지가 딱 매칭이 되면 중복 문헌으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엔드노트 상단에 있는 에디트 메뉴에 프레퍼런스로 가시면 두플리케이트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기본적으로 저자의 author, year, title, reference type 이 4가지가 정확하게 매칭이 되면 중복 문헌으로 제거가 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 author 부분이 자꾸 뭐 풀네임이랑 그 미들네임이 매칭이 안 돼서 중복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author를 빼고 중복을 또 체크해 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필요하시면 중복 문헌이 너무 많이 걸러지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는 이 설정 부분에 한번 오셔서 이런 부분도 조율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 문헌을 자동으로 그 1차 제거를 하시고 나서 반드시 2차 제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제거는 말이 2차 제거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문헌인데 전월명이 이렇게 약어거나 풀네임일 경우에는 서로 중복으로 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문헌인데 얘는 소문자로 써졌고 얘는 위에 있는 애는 대문자로 써져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얘가 걸러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1차적인 중복 제거는 Find Duplicate 메뉴로 하시지만 이 타이틀로 소팅을 다시 하셔서 직접 눈으로 한 번 더 중복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레퍼런스 분류 보셨고, 중복 제거 보셨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레퍼런스 스타일을 내 라이브러리와 워드에 저장을 해 두시는 겁니다. 아웃풋 스타일은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투구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참고 문헌 출력 스타일, 레퍼런스 스타일을 아웃풋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보건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아웃풋 스타일은 NLM이 되겠습니다. NLM, AMA, 밴쿠버, 넘벌디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NLM 스타일을 표준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논문 작성 중에서 아웃풋 스타일을 적용하는 위치는 워드의 엔드노트 리본 메뉴의 이 스타일 부분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엔드노트를 설치하고 보면 이 스타일에 보이는 메뉴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lected Another 스타일로 가지고 오셔도 되지만 우리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한번 동기화를 해두면 이 스타일 부분에서 바로 어, 즐겨 찾는 스타일로 분류가 되면서 한 번에 또 한 번 더 검색하지 않고 바로 선택해서 스타일을 변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내가 필요한 아웃풋 스타일을 저장해두고 즐겨찾기로 저장해두고 워드에서 이용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드노트 자체에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오실 때는 우리가 선택한 아무 논문이나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논문 하나 선택하시고 프리뷰 패널에서 select another 스타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교환 보여드리는 것보다 시연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시연화면으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아무 레퍼런스나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지금 PDF 패널이 보이는데 에디트 패널 옆에 있는 서머리 패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머리 패널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프리뷰 패널이 있습니다. 프리뷰라는 것은 여기 어노티드라는 스타일로 지금 미리 보기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만약에 NLM 스타일로 바꾼다 하면 NLM 아웃풋 스타일로 미리 보기도 되고 여기에 있는 스타일, 체크된 스타일이 실제로 워드에 가시면 이 즐겨찾기 모음에 NLM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엔드노트에 엔드노트에 서머리 패널의 아래에 있는 프리뷰 패널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넣어 두시고 워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스타일이 없다 하실 경우에는 Select Another 스타일로 가시면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만약에 어, 네이,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저널 스타일을 찾고 있었다 하시면 키워드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하나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최근 스타일로 저는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추즈 하면 저장이 되는 거고 요 스타일을 바로 워드에 가서 또 이런 식으로 찾아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셀렉트 어너더 스타일, 즉 엔드노트에서 제공하는 스타일에 없다면, 기본값이 없다면 이 헬프 메뉴로 가셔서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엔드노트 아웃풋 스타일 메뉴를 클릭을 하면 기본 데스크탑 버전에 있는 스타일보다 훨씬 많은 스타일을 보유한 웹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이 웹사이트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저널명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플러스 원 저널 스타일을 보고 싶다,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시면 저널명을 선택해 주시고 출판사 명을 했더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널의 일부 키워드, 내가 알고 있는 저널의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검색이 되면 검색된 스타일 옆에 있는 다운로드 파일을 통해서
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타일도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스타일을 열게 하시면 이렇게 또 다른 그 엔드노트 창이 아웃풋 스타일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파일, 세이브 에즈로 스타일을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저장을 해주실 때는 오늘 날짜로 해주시면 나중에 검색하시기가 좋습니다. 세이브 하신 상태에서 다시 프리뷰 패널에 Select Another 스타일에 오늘 날짜를 검색하면 이렇게 오늘 다운로드 받은 저널 스타일을 바로 적용해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하는 것도 가능한데 요거는 우리가 워드에서 참고 문헌을 삽입하고 아웃풋 스타일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어, 레퍼런스 관리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엔드노트와 마이크로 소프트 사이에 워드 프로그램을 연동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레퍼런스 수집하고 관리하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수집된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퍼런스들을 실제 논문에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위치는 워드의 리본 메뉴, 엔드노트 2025라는 리본 메뉴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가장 먼저 하실 부분이 이 엔드노트 2025 리본 메뉴에서 이 스타일 메뉴를 보통 그 투고할 저널의 아웃풋 스타일은 맨 마지막에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퍼런스를 삽입하면서 이거를 논문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어서 데이트로 해주시는 게 내가 몇 년도 누구 논문이더라 라는 것을 조금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어서 초안 작성하실 때는 스타일을 좀 어서 데이트로 해두시고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 2025 버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에 PDF를 내장해 두면 특정 부분의 표현들을 그대로 인용문으로 삽입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면 표절의 유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초안으로 한번 가져오시는 기능들 사용해 보시고 꼭 패러프레이징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삽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데 기능은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시연 한번 보시고 내가 편한 방법으로 참고 문헌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워드 파일에서 참고 문헌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이 스타일 부분을 어서 데이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리본 메뉴에 보시면 Instant Formatting is on이라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설치를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오프로 꺼져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오프로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레퍼런스가 자동으로 반입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ON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실 부분이 내가 인용할 문헌이 있는 부분에 커서를 두시는 겁니다. 투구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최근 출판된 그 동향을 보시면 이 마침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도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커서를 둬야 되는지 투구 규정 확인하시고 커서 두신 다음에 Insert Citation 이 메뉴의 첫 번째 Insert Citation으로 가시면 내가 찾고자 하는 레퍼런스의 뭐 키워드로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자 순으로 뭐 출판년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찾으신 다음에 특정 레퍼런스 선택하시고 인서트 해주시면 그 부분에 인용 문헌이 자동으로 어서 데이터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용과 레퍼런스가 자동으로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엔드노트를 불러옵니다. 고투 엔드노트로 엔드노트를 불러오신 다음에 내가 넣고자 하는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고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Insert Citation 기능 첫 번째 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또 워드 파일로 자동으로 삽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고트 라이브러리 가서 선택을 해놓고 엔드노트에 insert selected citation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요 두 번째 메뉴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insert citation 혹은 selected citation 혹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의 주요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인용 문헌을 삽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용 문헌을 삽입을 하고 우리가 논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레퍼런스가 추가되었다거나 아니면 혹은 삭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레퍼런스의 정보가 부족해서 뭔가 그 레퍼런스 정보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 어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 워드에 엔드노트 2025 리본 메뉴에 가시면 Edit Manage Citation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내가 여기 지금 이 논문에 삽입한 논문의 사이테이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총 4개의 레퍼런스가 삽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에서 내가 마지막 레퍼런스가 빠져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 하면 해당 레퍼런스 선택하시고 edit 레퍼런스에서 remove 처리하시면 해당 레퍼런스가 지금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에디트 매니지 부분에서 내가 뭔가 인서트를 더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 부분에서 인서트 해주시면 그 논문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레퍼런스의 정보가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된다 하실 경우에는 에디트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그 에디트 패널로 이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뭐 호정보, 페이지 정보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 있으면 수정하시고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참고 문헌을 편집할 수 있는 패널은 Edit Manage Citation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웃풋 스타일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LM으로 어서 데이트에서 NLM 스타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NLM 스타일로 변경이 되고 레퍼런스 부분도 이렇게 기호들이 그리고 출력되는 항목들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제가 앞에서 그 아웃풋 스타일을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NLM 스타일에 변형된 그 저널에 투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편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NLM 부분에 가로 부분을 각가로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위첨자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NLM 형식에 준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DOI 정보가 이런 식으로 DOI 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DOI 콜론이 아니라 http doi.org 이런 식으로 주소로 나가거든요. 그 부분만 한번 수정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수정하는 위치는 엔드노트로 가셔야 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가셔야 되고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툴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툴 메뉴에 아웃풋 스타일로 가시면 제가 지금 워드에 지정된 그 NLM 스타일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NLM 스타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 윗부분에
에디트 할 수 있는 NLM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NLM, 에디트, NLM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아웃풋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좌측에 보시면 페이지 넘버가 있습니다. 페이지 넘버가 지금은 뭐 이렇게 축약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투구할 저널 스타일은 풀로 페이지를 나타나야 된다 하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서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테이션의 템플릿 부분에 가시면 지금은 괄로로 되어 있는데 각가로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이테이션 어서는 사실 보건학 분야에선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안 바꾸셔도 되는데 뭐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같이 바꿔 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이테이션의 형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각가로가 아니라 이 부분을 위첨자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볼드체라든지 이탈릭 책 이런 것들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위치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곽가로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OI 정보를 수정하는 위치는 이 비블리오그래피의 템플릿으로 가시면 됩니다. 비블리오그래피의 템플릿으로 가시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레퍼런스로 합성하는 게 이 저널 아티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널 아티클 부분의 DOI만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기호들이 나와 있는데 기호들을 해석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편집하는 것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 어깨표 앞뒤로 DOI 콜론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요 문자 부분만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큰 이 구멍이 있는 동그라미 기호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기호가 띄어쓰기 하면서 이 DOI 정보가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출력하지 말아라는 기호인데 요거는 사실 DOI는 요즘 거의 필수로 다 들어가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상태에서 요 지금 편집한 아웃풋 스타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NLM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오늘 날짜를 붙여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웃풋 스타일 편집한 창은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은 아무 레퍼런스를 선택해서 내가 지금 만든 NLM 변형 아웃풋 스타일을 여기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Select Another Style로 가셔서 오늘 날짜로 검색하면 제가 방금 수정한 NLM 변형 스타일이 나타나고요. 얘를 추즈하신 상태에서 다시 이걸 하시고 워드로 오셔야 됩니다. 워드의 엔드노트 2025 리본 메뉴에서 제가 방금 추가한 NLM 2025 1206 이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보시면 이렇게 사이테이션 앞뒤로 각가로로 변했고 페이지 정보도 풀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OI 정보도 주소로 변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웃풋 스타일을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셔도 되지만 도서관에 이 투고 규정과 어떤 저널 출력 스타일이 필요하고 최신 논문들도 PDF가 있으시면 같이 보내주시면 도서관에서 이 스타일을 또 제공을 하고 있으니 그 서비스도 함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레퍼런스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널명입니다. 저널명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NLM의 약어로 이렇게 다 출력이 잘 된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 레퍼런스 스타일에는 저널의 풀네임이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고 약어가 들어가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널명 스타일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지 않으면
풀네임이 들어갈 자리에 약어가 들어가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저널텀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이 부분이 두 번 수정하시지 않고 한 번에 일괄 수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이 라이브러리 메뉴의 오픈텀 리스트에서 저널텀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주시는 건데요. 이 부분도 시연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메뉴의 오픈텀 리스트, 저널텀 리스트입니다. 이 텀 리스트로 가시면 지금 풀네임이 나와야 되는 곳에 아무런 약어가 있고 약어 뭐 NLM 약어, ISO 약어가 있어야 될 경우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러면 저널 텀 표기 방법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집한 이 45건은 모두 컨트롤 A로 선택하시고 삭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널 텀 리스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요. 텀 옆에 보시면 리스트 탭이 있습니다. 이 리스트 탭에서 새롭게 저널 텀 리스트들을 임포트 해주시면 되는데 엔드노트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권위 있는 공급사이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저널 텀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임포트 리스트에 가시면 주제 분야별로 그 정리된 리스트를 받으실 수 있고요. 뭐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또 코리안 메디컬 텀 그리고 메디컬 분야 이런 식으로 이미 정리된 13,000건 이상의 저널텀 리스트를 주제 분야별로 조금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다시 해주시면 그리고 클로즈한 상태에서 워드 파일로 가시면 업데이트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정제된 지금 저희는 처음부터 이 NLM 약어만 필요했기 때문에 NLM 약어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조금 풀네임이 필요했던 그런 저널 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일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아웃풋 스타일 편집이라든지 저널 텀 리스트 정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철회된 논문에 대한 알림이 이렇게 엔드노트 만약에 본문 내에 내가 철회된 내용을 인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걸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외에도 레퍼런스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이러한 메뉴들도 있다라는 것은 요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드노트를 활용을 다 하시고 이제 투고를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투고 규정 같은 거 보면 엔드노트의 필드 코드는 모두 삭제하고 오리지널 워드 파일을 내라라는 투고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엔드노트 이외의 서지 관리 도구를 사용을 하신 경우에도 이런 연동을 한번 끊어 주셔야 됩니다. 엔드노트와 워드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정 작업을 계속 하실 수 있는데 이 연동을 필드 코드라고 하고 필드 코드를 끊는 작업을 바로 이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의 Convert to Plain Text 기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더 이상 엔드노트 그 수정 작업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능은 백업 파일로 필드 코드가 없는 워드 파일이 새 문서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플레인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저장해서 최종 투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엔드노트, 워드 참고 문헌 작성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요 정도만 하셔도 인용 문헌을 삽입하고 또 자동 출력하는 데는 무리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 워드 참고 문헌 작성은 마무리를 하고 엔드노트 웹 가입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는 기본적으로 데스크탑 버전으로 이용을 하시지만 웹 버전을 이용하면 챗 PDF와 같은 기능들을 함께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엔드노트 데스크탑에 있는 것들을 외부로 공유해서 백업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엔드노트 웹에 가입하시는 방법은 라이브러리의 회원 메뉴에 엔드노트 웹으로 가셔서 이렇게 사인인을 하실 수 있는데 계정을 만드시는 위치는 에디트의 프레퍼런스의 이 싱크의 Enable Sync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네, 로그인을 하고 확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엔드노트 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으로 네, 잘 보이네요. 다행입니다. 웹 버전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제가 연동해둔 라이브러리와의 그 파일, 그 논문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요 그 최근에 업데이트된 메뉴는 이런 식으로 PDF 패널에 PDF를 넣어두시면 이 PDF 저장된 PDF를 클릭하면 오픈 PDF와 같은 그 지금 레이아웃으로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 반짝반짝 버튼이 리서치 어시스턴트 기능이거든요. PDF를 요약해주는 기능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쭉 요약된 논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의 한계점이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영어로만 출력된다라는 한계점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요약해줘 한글로 얘기해도 한글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핵심 내용 질문을 해도 한글로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꽤 괜찮게 답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리서치 어시스턴트 옆에 보시면 이 번역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번역하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얘를 한국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기능이 트랜스레이팅 PDF라고 기능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 PDF 자체가 모두 한글로 번역돼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편안한 기능으로 우리가 이거를 늘 텍스트 혹은 PDF를 그대로 챗GPT나 제미나이에 올려서 그렇게 그 챗을 하셨었는데 이제는 엔드노트 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번역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웹에서 계속 향상되고 있으니까 웹 아이디 만드셔서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효율적인 논문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엔드노트 메뉴에서 자료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구글 닥스에서 내가 지금 쓴 논문에 어떤 저널이 적합한지 SCI 저널에 한해서 뭐 이렇게 추천받는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 그 원고를 마지막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도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한적인 게 워드가 아니라 구글 닥스에서 논문 쓰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엔드노트 웹 계정과 구글 닥스가 있으면 이런 기능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또 학부생 선생님들은 또 구글 닥스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구글 닥스에서 엔드노트랑 연동해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이렇게 엔드노트 2021 버전에서 2025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기존 기능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보조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또 변화가 있는 대로 최신성을 반영해서 교육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선생님들께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이런 AI 기능을 맹심하시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드노트라는 도구도 마찬가지고 엔드노트 도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AI 추가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연구자 검증이 전반적인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끝까지 엔드노트 교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